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식빵님의 어떻게 보면 뽐뿌질에 조금 넘어가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일이 되었네요. 그동안 생각보다 영상도 훨씬 많이 올리고 개인적으로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식빵님하고 방송을 같이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식빵님은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그 재밌게 만들고 즐겁게 할 줄 아는 그런 타이밍 그런 거를 좀 본능적으로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좀 부럽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뭐 태생이 우울하지만 진지하고 노잼이고 뭐든지 그냥 정리나 하고 있고 그죠? 네. 뭐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겠습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죠 사람은. 저는 그래도 될 수 있게 될 수 있는 한 재밌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 방송할 때는요. 네. 그러면 오늘은 다른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갈게요. 여기 나와 있죠. 이 영상이 그 인지심리학 분야의 그 실험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 내용은 뭐냐면은 주의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구공을 튀기면서 막 패스를 해요. 튀겼다 패스했다가 막 움직였다 걸어 다니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볼 거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가 그걸 세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가 그걸 정확히 한번 세보는 실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저도 세보겠습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자, 뭐라고 Count how many 나오죠? times Count the players how many wearing white times pass 하면서 the 뭐 basketball. 하여튼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걸 세라는 거예요.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자, 실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몇 번으로 세셨나요? 아마도 10번에서 20번 사이 정도겠죠? 네. 14번, 15번, 16번 이런 대답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센 겁니다. 정답은 The correct answer. 15번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패스 15번 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사실 이걸 보기 위한 실험이 아니에요. 자, 다음에 뭐라고 나온지 Is 보실까요? 15 passes. But did you see the 자, 근데 당신은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gorilla? 자, 영상이 되감기 되고 있죠. 자, 다시 봅니다. 패스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고릴라가 걸어왔어요. 그리고 가슴을 탕탕 치고 걸어서 화면 밖으로 나가네요. This video 네. is from research. 자, 이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고릴라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고요. 고릴라 못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고요. 네, 과연 제가 이제 생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몇 분이나 이걸 보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솔직히. 자, 고릴라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다들 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걸 실험을 실제로 해봤을 때 놀랍게도 연구에 참가한 실험 대상자 중 약 절반이 고릴라를 못 봤다고 합니다. 의식하지 못했다고 해요. 좀 놀라운 결과죠, 어떻게 보면. 네. 자, 이 책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입니다. 네. 이 실험에서 이제 시작된 책인데, 자, 우리 사람의 인지 능력의 6가지 한계와 비밀을 밝힌다라고 하는데요. 뭐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제가 이런 주제를 좀 좋아합니다. 네. 뭐 인지 능력의 한계, 우리의 사고 방식, 뭐 이런 거를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알면 좀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의 맹시. 무주의 맹시란 뭐냐?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특정 부분의 모습이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물이 나타나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할 때 패스를 세라고 시키는 거죠. 패스를 세라고 시키는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공도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에 막 주의를 집중을 하다 보면은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뭐가 지나가나 보다 하지 그게 뭔지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책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저자가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실험을 했을 때 이제 확인을 해요, 사람들이.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 확인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걸 못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란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뭐 실험을 할 땐 진짜 고릴라가 안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험 제작진들이 우리가 못 본 사이에 테이프를 그냥 교체했다, 나는 못 본 게 아니다, 원래 테이프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놀랍다고 하죠. 자, 우리가 세상의 특정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특정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런 것들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특정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더욱더 선명하고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세한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대요. 근데 사실은 그와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특정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더 생생하게 느낄수록 다른 부분은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라는 것이 무주의 맹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핵잠수함과 어선의 충돌입니다. 자, 때는 조지 부시의 임기 중 처음으로 발생했던 국제적 사건, 2001년 2월 9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미국 핵잠수함 그린빌 함의 함장은 메인 부력 탱크 긴급 부상을 지시했다고 해요, 훈련 도중에.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잠수함이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는 훈련을 이제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잠수함이 물 밖으로 나와서 수면 위로 팡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는 순간 엄청난 굉음이 들리면서 함정 전체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잠수함의 바로 위에 일본 선박 에히메마루 뭐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선박이 두동강 났대요. 네, 큰 사고죠. 잠수함은 튼튼하니까 멀쩡했지만 일본 선박이 완전히 난파됐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왜 발생한 것일까요? 네. 긴급 자막 및 부상 작전은 근처에 다른 배가 없다는 것을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당연히 잠수함을 그 잠만경을 밑에서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프로세스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만경에는 이 배가 보였어야 되죠. 실제로 워들 중령이라고 하는 이 책임자도 잠만경으로 어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잠수함이 나올 바로 그 자리니까. 그런데 워들 중령은 못 봤죠. 왜 그럴까요? 네. 고릴라 실험의 결과를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를 좀 유추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배가 있던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그 배를 못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령이 실제로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배를 찾고 있지도 않았고 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보통 망망대해에 특정 지점을 나가는데 바다라는 것은 워낙 넓고 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배가 있을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대로 보면서도, 그 시야를 보면서도, 좁은 잠만경의 각도로 그걸 보면서도 배가 있는데도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예, 저도 아직 잘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면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무엇이 있으면 이걸 분명히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부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의심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시선을 안 둬서 그런 거 아니냐, 그쪽으로 보지 않아서 못 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고릴라 실험을 했을 때 시선 추적기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선 추적기라는 장치를 실시하면 그 장치를 이용하면 사람의 시선이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지 그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한 결과 고릴라를 본 사람들도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평균 1초 동안 고릴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의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가끔 있죠. 오토바이가 있는데 자동차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 중에서 오토바이가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사고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특히 흔한 사고의 65%가 오토바이가 옆에 가고 있어요. 직진을 하고 있어요. 네. 오토바이가 직진을 하고 있으면 차는 그 옆에서 차가 오른쪽에 있어요. 좌회전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오토바이가 있는데 좌회전을 해버리면 직진하려는 차와 부딪히니까 하면 안 되는데 차들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꽤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자,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렇게 변명하죠. 아니 나는 그냥 좌측 깜빡이를 놓고 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차에 뭔가 부딪히더라. 보니까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어요.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아니 나는 그냥 가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좌회전을 해왔다. 그리고 그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는 운전자가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특히 그래서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자동차 운전자가 나를 보고서도 고의로 나를 깔아뭉개려고 좌회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것도 무주의 맹시의 일부일 수가 있겠죠. 자,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오토바이는 다소 예상 밖의 물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좌회전을 할 때, 저도 운전을 하니까요, 좌회전을 할 때 사이드 미러를 살짝 봅니다. 그때 제가 뭘 찾느냐면 주로 저는 왼쪽에서 오는 차들을 찾아요. 그렇죠, 오토바이는 잘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차를 찾았다면 오토바이가 실제로 있는데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사이드 미러로 왼쪽을 볼 때 차를 보지 왼쪽에 있는 풍경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없으면 그냥 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못 보고 사고가 종종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다른 증거가 실제로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 62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자동차 운전자 중에서 오토바이 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오토바이를 모러 봤으면 오토바이가 익숙하니까 오토바이를 봤을 때 딱 인식하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반면에 오토바이를 전혀 운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토바이라는 사물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 있어도 못 볼 확률이 조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런 예상치 못한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한다면 예상치 못한 일을 좀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공공안전고문 피터 제이콥슨, 이 사람은 유럽과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보행자나 자전거 관련 자동차 사고 발생률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결과는 자전거와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는 당연히 자전거 타기와 걷기가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도보로 걷는 사람들이 드문 도시에서는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고 하죠. 굉장히 역설적인 결과죠. 자전거와 사람이 많으면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사고가 많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법칙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나 도보로 걷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운전자들이 그들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더 잘 본다는 거죠. 훨씬 많음에도, 사고가 발생 확률이 높아야 함에도. 그런데 자전거나 보행자가 적은 도시에서는 운전자들이 그들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차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사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주의 맹시는 그 못 보는 그 일에 우리가 익숙해지거나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익숙한 일이 되면은 조금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예를 들어서 모의 운전장치 실험. 모의 운전장치, 그 왜 시뮬레이터처럼 게임처럼 안에 서서 이제 차를 운전하는 그런 실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실험 참가자들이 이제 교차로에 도달을 해요. 교차로에 정기적으로 이제 마주치는데 교차로에 도착하기 직전마다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파란색 화살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파란색 화살표를 봐야 되고 노란색 화살표가 또 나와요. 노란색 화살표도 나오는데 그거는 무시하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노란색은 봐도 신경 안 쓰겠죠. 신경 안 쓰고 파란색만 열심히 볼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한 사람들이 숨겨놓은 트릭이 이 운전을 하는 도중에 계속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찰나에 오토바이가 차 앞에 끼어드는
그런 걸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파란색 화살표를 우리가 봐야 되죠. 파란색 화살표를 봐야 되는데 파란색 오토바이가 끼어들었을 때는 모든 운전자가 그 오토바이를 인지를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그런데 노란색 오토바이, 우리가 노란색 화살표는 무시하라고 얘기를 들었죠. 근데 노란색 오토바이가 끼어들었을 때는 사고율이 4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그냥 밟지도 못했대요. 아예 전혀 못 봤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뭘 주의를 하느냐, 무엇을 예상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못 볼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네. 우리가 이제 그 90년대 정도부터 휴대전화가 보급이 되면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 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니까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운전하면서 손을 떼는 행위가 진짜 위험하다.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핸들에서 손을 떼고 한 손으로 운전하면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하고 전화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핸즈프리를 쓰게 됐어요. 요즘은 뭐 핸즈프리 잘 안 쓰지만 한때 핸즈프리 엄청 유행했죠. 그래서 통신회사들은 또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많으니까 이제 법률에 걸리지 않는 핸즈프리를 열심히 홍보했다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도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운전하는 것보다 핸즈프리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의력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운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인지력이나 주의력을 별로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신경 안 써도 돼요. 팔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운전에 익숙한 사람들은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 돌리나 두 손으로 돌리나 세밀한 조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차선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의력 자원, 인지력 자원 이런 것들의 한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아까 고릴라 실험이 있었죠? 고릴라 실험 중에 좀 변형을 한 빨간 고릴라 실험. 고릴라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서는 고릴라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잘 안 보이는 요인이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본 것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빨간 고릴라로 교체하면, 빨간 옷을 입은 고릴라로 교체하면, 근데 그래도 30%나 된 사람들이 고릴라를 못 본다고 해요. 예. 자, 이 빨간 고릴라 실험을 휴대전화를 하면서 시켜봤대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빨간 고릴라 실험을 시켜봤더니 빨간 고릴라를 못 본 사람이 90%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람의 인지력과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걸 세면서 사실 이게 복잡한 행위죠. 사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건 안 보고 무시하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것만 봐야 되니까 그거를 세면서 전화 통화까지 하면은 빨간 고릴라가 굉장히 눈에 잘 띄는 빨간색 고릴라가 지나가도 그걸 못 볼 확률이 90%나 된다. 이게 사람이 가진 인지력과 주의력의 한계이고 예상치 못한 것을 보는 능력이 주의력이 떨어지면 극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사람들은 사실 보통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잘 해요. 별로 문제 없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운전 행위는 그냥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차선을 따라가고 눈앞에 있는 차들의 움직임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릴라 실험을 했을 때도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휴대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서 패스 세는 그 정확도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대요.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집중을 하면 패스를 세면서 통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그걸로 주의력을 다 쓴 결과 내가 예상치 못한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확률은 90%나 됐다라는 거죠. 이걸 역으로 적용하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통화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나는 운전 잘하는구나. 나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운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갑자기 옆차가 끼어든다든지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흔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주의력을 대부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못한 일에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주의력 맹시, 네. 우리가 주의력의 한계까지 다 쓰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예외 상황을 잘 알아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이 실험이 공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실험을 무슨 지능 검사나 적성 검사에 해당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못 봤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못 본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본 사람들은 나는 봤어,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맨 처음 실시한 실험 대상자들이 하버드 대학생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하버드 교수니까 학생들 실험 대상자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나중에 실험을 계속 진행을 보았더니 중하위권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도 결과가 그냥 똑같았다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었대요. 다음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멀티태스킹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도 여성이 멀티태스킹에 더 강하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고, 특히 고릴라 실험을 해봐도 여성이 그 남성보다 점수가 더 좋게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냥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주의력을 나눠서 여러 가지 할 뿐이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집중력과 주의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뭐 행동 패턴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능력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은 지능이나 교육 수준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예상 외의 물체들을 항상 보는 사람도 없고 항상 못 보는 사람도 없대요. 그냥 확률의 문제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알아채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80%를 알아챈다에 불과하고 못 보는 사람들도 한 30%를 알아채고 70%를 못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되죠. 예를 들면 이제 그 고릴라 실험을 해보면 경험이 풍부한 농구 선수들은 공을 늘 보잖아요. 패스하는 공을 늘 보니까 이 농구 선수들은 패스 횟수를 세면서도 고릴라를 더 잘 발견한대요. 이 결과는 그거죠. 농구공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농구공 보는 자체가 주의력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미 멀티태스킹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핸드볼 선수들도 주의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훈련된 팀 스포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일반인보단 뛰어나죠. 공을 잘 보죠. 그들은. 그렇지만 농구 선수들에 비해서는 고릴라를 훨씬 못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전문 지식이나 훈련받은 것은 예외 사항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 아니면 자기가 훈련받은 특정 상황, 그것과 관계 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무조건 예외 사항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의사들이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이유. 네. 전문가들은 다를까요? 네, 전문가들이 다르긴 다른데 너무 복잡한 일을 할 때는 전문가들도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오진에 대해서 이제 떠도는 얘기들이 많죠. 실제로 오진이 종종 벌어진다고 해요. 특히 방사선 전문의라고 있어요. 방사선 전문의는 CT 스캔, 엑스레이, MRI 같은 여러 사진을 판독하는 그런 의학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진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큰 사진이 있으면 뭐 뼈라든지 사람 신체 조직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되게 희끄무리한 뭐 조직, 희끄무리한 암 뭐 세포 아니면 뭐 부서진 것, 이런 것, 염증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들은 엄청난 양의 사진을 검토하면서 뼈 골절상, 종양 이런 하나의 구체적인 병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한 패턴이 생겨요. 주요한 패턴이 생기니까 방사선 전문의들도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의력의 한계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거, 예를 들면 그 의사들이 뭐 수술을 하다가 뭐 솜 같은 거, 탈지면 같은 거 몸속에 남겨뒀다든지, 아니면 뭐 카테터 시술을 하다가 유도철사 같은 거를 몸속에 남겨두고 그냥 닫아서, 뭐 이상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도 발견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막 이렇게 자기가 보려는 걸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희끄무리하게 사진에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원래 사람이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의사들 보고 예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예외 사항이란 거는 말 그대로 예외 사항이죠. 거의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주의력은 제한되어 있고, 예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또 원래 발견해야 되는 뭐 암이라든지 골절상, 뭐 종양 이런 흔한 병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딜레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력 착각, 조금 놀라울 수도 있는 이런 주의력 착각, 주의력 맹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주의력을 착각하는 근본 원인이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력이 사실 부족한데, 주의력이 부족한 걸 깨달으려면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져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의력이 좀 분산되어 있고 부족하더라도 일상적인 일들은 어느 정도 처리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실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뭘 못 본 것도 몰라요. 우리가 뭐 실제로 예를 들면 통화하면서 뭘 이렇게 뭐 보면서 길을 걷다가 내가 막 지나가는 뭐 사람이나 차를 못 봤어요. 못 본 거 그냥 못 본 거죠. 못 봐서 그것 때문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막 큰 사고가 나는 거지. 우리가 수시로 뭔가를 못 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주의력이 떨어지는지, 언제 위험한지 이것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력의 사용은 제로섬 게임과 같다. 뭔가 하나의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것에는 당연히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뜻밖의 상황을 예상치 못하는 데는 당연히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뭘 못 본다고 해서 상관없죠. 예외 상황을 놓친다고 해서 결과가 대부분 별로 심각하지 않고, 주로 이뤄지는 일상적인 일들 처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볼 때 다만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조작을 하는, 이런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상으로는 가끔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아까 오토바이를 몰아본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더 잘 본다든지, 농구를 평소에 하는 농구 선수들은 농구의 패스를 하면서 고릴라를 잘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책은 인지력의 착각, 사람들의 인지력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 많은 에피소드와 함께 얘기를 해주는, 뭐 저는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책이에요. 네. 앞으로 이 책에서 6가지 착각이 들어있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